재밌어요, 인사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가 만사라 그러더니 만사가 인사가 되고 있어요.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정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10명에 가까운 고위직 인사를 검사장급. 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를 단호하고 예.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그렇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윤곽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예. 연구위원으로 갔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그 사법연수원 19기, 20기,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80년대 초 학번들이 84학번이요. 윤갑근 84학번. 84학번, 김진모 84학번. 김진모는 이명박 시절에 2년 3개월 동안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김종익 민간인 사찰 사건을 말하듯 분입니다. 아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군요. 윤갑근 대구고검장 19기 중에 검사장으로 1위로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윤갑근은 어떤 사건을 말아먹었죠? 그 우병우 사건 예, 이석수 감찰관을 그렇습니다. 해체시키게 만든 우병우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전화통화 내역조차도 조사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와 전화 통화한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사의 표명을 했네요. 둘 다 사의 표명. 또 누가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그리고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예. 또 이런 분들이 다 강등되거나 아니면 그 한직으로 밀려나는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점식 저분은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전직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과 함께 예, 거기에 그 연구원으로 수도적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팀장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선거사범 기소할 때 친박 의원들은 전원 다 불기소한 화려한 전력의 소유자. 아유, 멋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점식 그 대검 전 공안부장은 공교롭게도 예. 이렇게 우파나 보수 진영에서 그렇다면 환대를 받았느냐? 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아.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이를테면 보수 진영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예. 제대로 수용을 안 했다는 비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전현준 52세. 이분들이 20기면요. 정점식 이분도 그렇고 소년급제한 분들이 4학년 때 다 붙은 분들입니다. 19기는 3학년 때 붙은 거거든요. 서울대 84학번들이 다 소년급제한 분들. 광우병 파동 PD수첩 수사를 지시했네요. 결국 PD수첩 PD들은 다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나요? 맞습니다. 대법 판결에서 다 무죄가 됐죠. 예. 당시 이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피디수첩 예.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제 수사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 과정에서 임수빈 변호사가 임수빈 부장이었죠. 그 당시에 임수빈 부장사가 본인이 이걸 직접 수사를 하고 증거나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상층부에 이제 검찰 수뇌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의 어떤 중수부라든지 검찰총장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수빈 변호사가 직을 던지고 예.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전현준 20기 우병우라인 땡큐 I'll do that 내가 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예. 하고 기소를 했던 분이 바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검찰에. 예. 자, 계속하시죠. 자, 검찰에 나오니까 벼랑한 그 쌈딱 본능이 드러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전문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 정 의원님이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신문에 있는 걸 좀 몇 줄 봤을 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답변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고도 또 많은 분들의 인사가 있었죠? 예. 예, 눈에 예. 띄는 인사가 이제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상범 전 그 창원지검장과 정수봉 전 대검 정보기획관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도 그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그 네 사람이 즉각적인 어떤 사의 표명을 한 것과 약간 대조적으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항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검 검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이 고등검찰청, 그러니까 일산 뭐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의 고등검찰청은 국가 송무나 아니면 재정신청 사건 아니면 뭐 연구 정책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고등검찰청에서는 공판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송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사실상 고검장으로 가지 않고 고등검찰청의 뭐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나 검사로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검사의 생명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천성 인사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 되나요? 예. 예를 들었고 일선 검사장 예. 혹은 차장 이런 분들이 최전방에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실전 야전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저 후방에서 예비군 관리하고 있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예. 했는데요.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말 그대로 그야말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노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이 법무연수원 아침에 손톱 깎고 저녁에 발톱 깎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냐고 하면은 검찰의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기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후배 기수가 먼저 부장이나 차장으로 승진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버티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그냥 이제 마지막 퇴직까지 있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예, 꽤 변호사로 개업을 해봐야 옛날처럼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공무원으로 있겠다라고 버티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그 본인이 뭔가 이렇게 나가서 정관예우 대우 받지도 않고 그냥 여기 검찰로 마지막 퇴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버티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곳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옷을 검찰에서는 벗어라? 그렇죠. 아하. 옷을 벗어라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돈봉투 반찬, 그리고 인선. 이거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검찰 층에서. 그리고 이 보도를 딱 받은 당사자인가 아니면 뭐 그 다른 분이 언론에 잠깐 나왔는데 가짜뉴스 아니에요? 예. 예. 아무도 몰랐고요. 예. 심지어는 당사자들도 아마 언론 보고 알았던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오. 25분 전에 알았다. 예. 그리고 통상 이제 검찰 인사를 이렇게 검찰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보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전 또는 좀 급박하면 한 하루나 이틀 전에는 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요번 검찰 뺄 인사는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검찰 인사는 아주 극소수.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검 차장 정도만 알았지 않았을까. 동욱 차장. 예. 왜냐면 그분은 제청을 해야 되니까. 검찰청법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검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검찰서 3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임명한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도 반드시 검찰총장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요 부분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검사총장도 안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과연 차장이나 차관이 제청할 수 있느냐 예. 대통령한테. 아니, 황교안 직무대행은 대통령 기록물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지정 기록물로 30년 지정을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지금의 야당의 민주당에서는 다른 인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한 명 비어있을 때 인사하지 마라. 예. 더 권한대행 인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적도 있거든 사실상.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그래서 직접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청을 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재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죠. 쉽게 해서. 재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법리상으로는 이 검사의 인사인데 법에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만약에 그게 부당하고 법에 어긋났다면 당연히 이거는 항의하겠죠. 근데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차장이나 차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그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이번 인사를 하면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한 처리 등을 그렇죠. 이유로 됐어요? 이유로 말했는데 근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인사를 할 때 과거 사건 처리가 부적정했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 저도 만주 변호사로 인간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예, 처음 예.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사전에 논의를 거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이금노 차관이 있죠. 장관을 대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검은 봉욱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사에 뭐랄까 권한을 확고하게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잘못된 처리라고 하는 것의 함의는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당신들 봤더니 우리가 판단할 그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의 독립적 지위 때문에 그냥 사건을 조사한 걸 봐줄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살펴보고 다 살펴봤다 우리가. 근데 당신들 이거 정치검찰로서의 대표적인 잘못된 수사란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격 인사가 예. 더 명분을 가지려면 다음 인사가 이와 똑같은 방식의 어떤 부적정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일 잘하고 능력이 있으되 그동안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됐던 그야말로 물 먹고 있었던 능력 있는 검찰을 다시 승진 배치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조금 더 낮추거나 축소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요. 지금 그 검찰 차장으로 간 봉욱 그 대검 차장. 네네. 이분은 검사 임용시험에서 인관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임용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인관시험. 인관시험에서 1등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병우가 그렇게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석하고 전 수석하고 동기. 동기, 네, 19기. 네네. 그리고 대학도 동기 동창. 그렇습니다. 서울대 법대 8사건. 그리고 이분은 광주분. 그렇습니다. 한 분은 또 TK 분이시고요. 영주분. 그래갖고 네네. 평상시에 봉욱 현 대검 차장에게 알 듯 모를 듯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경쟁을 했다, 경쟁 의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조원석인가요? 조원석 부장검사. 조원석 부장검사다. 그분도 이제 옷을 벗었죠. 네네네. 형사부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또 고대 8사인데 그분한테도 또 열등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병우 그 수석이 있을 때 자기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다 외곽을 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욱 차장검사 대검 차장 놓을 때 검찰 내부에서 박수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좀 애매한 게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변방에서 재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은 봉욱은 우병우 라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애매한데 우병우 라인이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러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봉 그 현재 서울 고검 검사로 갔단 말이에요. 예. 대검 범정기획관. 이건 아주 요직 아니에요? 일단은 대검찰청에 있다, 보직을 발령받았다라고 하면 승진 코스를 달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검찰청은 뭐 일선 그 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큰 어떤 기획 수사를 과거에 뭐 이제 중수부에서 했었고요. 중수부가 이제 폐지된 이후에는 반부패 범죄 수사부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을 기획 수사로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지검에서 있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승진 코스를 달리고 있는 엘리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중에 엘리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수봉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검장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대검 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를 했던 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윤회 문건 2015년도에 있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뭔가 이제 조금 덮었다. 청와대의 뭔가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승진 가도로 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검찰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승진을 보게 되면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잘한 사람
사람들을 요직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이 정수봉 이 범죄정보기획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사 법무부 입장,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인사 배제가 돼야 될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정수봉 이분이 2014년 정윤회 문건 때 이분이 형사 1과장인가 였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형사 1부장이었습니다. 형사 1부장이었는데 이분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정윤회 집을 압수수색하자고 제안했던 분이에요. 예, 예.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네. 앞에 말씀 주셨던 그 유상범 차장. 차장. 이분은 이제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의 이제 핵심을 담당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문건이 과연 진짜냐 아니냐 진위 수사는 누가 담당했냐면은 방금 정수봉. 말씀하신 예. 정수봉. 진위. 예. 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우병우 라인이 아닌 거로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우병우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이었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압수수색을 하자고 그때 제안을 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눌렀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렇죠. 왜 그 이 고발자를 압수수색하냐. 그래서 이제 그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우병우 라인이 아닌데 이거 누른 거가 얘기가 나갈까봐 이분이 그 다음서부터 요직으로 영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것인지 조금 예. 이제 좀 사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수사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 사건을 맡아서 그냥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정윤의 그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나왔지만, 근데 원론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김수남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이 문건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수사를 했는데 이 진위 여부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 검사였다라고 한다면 이 문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 이거 그 청와대 문건 맞다라고 판단을 맞다라고 했잖아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냥 풍문을 예컨대 민정수석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보고 풍문에 따른 어떤 정보 문건이 작성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직접 한다면 확인한. 그렇죠. 최소한 그 민정수석실에 있는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하면 사실이다라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건의 매우 일부분만 수사를 하고 그 이 일부분이 바로 그 중국직 중식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국정농단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어떤 진위 여부만 아주 일부분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전체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뭐 일부 확인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 나머지 볼 것도 없이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덮어버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잘못된 수사를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자천이 된 게 아닌가 전이 싶습니다. 됐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 이분은 21기예요. 예. 21기고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돼서 그렇죠. 오는 날 기수가 바뀐 거죠. 예, 그렇죠. 문 밖까지 나서 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사적으로는 뭐 형님하고 하니까 거꾸로 윤석열 지검장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6살 차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형님하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인간 기수는 조금 윤석열 지검장이 2년 낫죠. 아래지만 연령상으로는 훨씬 많기 때문에. 검찰은 안 그러는데 기수별로 넣는데. 그래도 뭐 대학 사적으로 후배니까. 예. 사적으로 또 이제 형님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근데 보면은 이분은 조금 이제 그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노검사가 이제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러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돈을 돌린 것도 아니고 또 검찰의 어떤 기수 문화 또 그 조직 문화에 따르면은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는데 그 안 간다 못 간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충분히 이제 그 감안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유지하는, 공소 유지하는 게 굉장히 공소 중요한데 유지요. 예. 그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노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고려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이원석 부장검사인가요? 그리고 한웅재 부장검사 네, 이분들이 부장. 다 거기에 있었어요. 부장. 불구하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특검 그다음에 그 특수본 이 수사를 전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검찰 내부의 전원인데 노승건 이분은 이게 말이 다 틀려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있다 대구지검장으로 가면 이게 영전이냐 아니면 살짝 영전이냐 살짝 좌천이냐.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살았다. 예, 좌천성 인사로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중앙에 있다가 어쨌든 대구로 밀려나면, 근데 대구도 밀려나면 좌천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대구지검장 무척 중요한 주의입니다. 이거 좌천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이거?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인사들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좌천성 인사를 했던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수사 일선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급전직하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이 법무부에서 이 문책성 인사를 할 때 말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하는 라인에서는 그 직급을 주지 않겠다, 직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승권 이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이 나서 어찌됐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검장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나가라라는 것보다 좌천성 인사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특별하게 지금까지 어떤 문제되는 거에는 연루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 준다. 거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이유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정농단 사태의 재판, 공소유지에 당신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이 나버려가지고 또 사실은 공소유지와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출장 옵니다. 재판할 때는. 근데 또 지검장이 직접 오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것보다는 과거형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전이냐 좌천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방송 끝나고 노승건 차장 이제 지검장이 됐죠. 기뻐서 술을 마시는지 열받아서 마시는지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주문하시면은 조선일보에 막강한 취재력으로 좀 마크맨을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영전에.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체제가 이제 고검 체제에서 지금 지검 체제로 한 단계 내려왔고. 그런데 내려왔는데 다시 검사장으로 올라가니? 그렇죠. 이제 어떤 지검의 장으로 갔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영전이다. 영전에 가깝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온 거네요. 그렇죠.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것은 노승건 이제 대구지검장은 우병우 라인은 아닌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예. 우병우 씨가 전 수석이 8월 16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약 한 3개월 10일 동안 천여 차례 전화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또 영장 또 청구할 겁니까? 그러면서 왜 전화한 건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럴 때 노승건 1차장이 뭐라 그러냐면 쓱 비웃으면서 전화한 게 무슨 죄인가요? 이게 동영상으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인사만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병우 라인이었다고 확증이 들었다면, 아마 이번 인사는 이렇게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병우 라인은, 그러니까 낮에는 우병우지만 밤에는 윤석열 라인이었었다. 근데 그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안태근 국장과의 관계도 있었고, 노승권 차장, 그러니까 지검장이 어느 특정 인사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검찰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었을 거니까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이라고 해도 진거 선고쯤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정 의원님은 우병우에게 너무 꽂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검찰은 다 우병우로. 재밌잖아요. 앞뒤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인사가 나고 나서 이 인사가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3명의 인사죠. 그동안에 감사했다라고 해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인사말을 남기고 누구였었나요? 윤갑근 전 대구공업장. 네, 그리고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그리고 한 분이 전현준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이셨네요. 김진모 이번에 전현준 대구지검장도 사표를 내신 걸로 나와 있는데 사입팀에 4명 냈습니다. 냈는데 이분은 전현준은 아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고 윤가끔, 김진모, 정점식 이런 분들은 그 세 분은 내부 통신망에다가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라는 글을 올리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변호사 개업을 해도 검찰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김진모 이분은 살아온 삶이 아주 멋진 삶을 살았는데 MB 정부 시절서부터.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만약 우병우 전 수석을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우병우가 김진모를 통해서 변찬호에게 연락을 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게 이제 한겨신문의 특종인데, 김진모는 19기, 변찬호 18기, 그리고 둘이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초임 검사 시절에. 그리고 김진모하고, 우병우는 대학 동기 동창이가 절친한 친구죠. 대학 동기 동창이고, 김진모의 부인이 판사인데, 거기도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 분이 아주 친하죠, 이렇게. 대학 때 동기 동창이고. 그분을 함을 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모 그 지검장이 예. 우병우 결혼식 수석이 할 때? 결혼식 때 예. 함을 지고 간 사람이 예. 바로 저 김진모 지검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정도로 친한 사이죠. 김진모 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 정부 시절에 2년 3개월 동안 민정비서관을 했거든요. 예. 청와대 파견 나가서.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후임으로 비서관이 들어서 그렇죠. 야, 청와대에서 이런 일 하는 거고 청와대는 이런 경로로 가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눈짓만 해도 서로가 다 알 수 있는 사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아까 우리 김대영 기자님 잠깐 지적하셨듯이 우병우 과연 라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 검사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김진모도 이 양반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병우 절친한 친구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MB 정부 때 그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말아먹었죠. 연루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예요. 사안마다 과연 정치검찰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했냐면 박영선 의원이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라인 해가지고 12명을 이렇게 지난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국정농단에 관한 이제 특별 질문을 이제 국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12명을 이제 공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서 공교롭게도 박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12분 중에서 이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병우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안마다 정말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정치검찰의 상징. 그렇죠. 대표성. 그렇죠. 아하. 예를 들어가지고 유상범 지검장이나 정승호 지검장 같은 경우에 우병우 라인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윤회 문건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점식 그 부장들이었습니다. 2014년에 통진당 해설 TF 팀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 판결 결과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정유식 지금 부장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였냐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빼고 특정 라인은 빼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르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해서 김진태 춘천 그분도 이 결과 불기소 처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법원에서 재정 신청해갖고 결국 200만 원 막 먹고 날아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병우 라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하야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무척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정치검찰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속아냈는데 공교롭게도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던 우병우 라인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라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굳이 박영선 의원에게 크레딧을 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박영선 의원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뭐 법조인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뭐 정치 검찰이 아니냐 이거 뭐 12명을 꼽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영선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정치 검찰이다라고 뽑을 수 있었던 것은 법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검찰의 내부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내부의 의견도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죠. 검찰도 끊임없이 조직 내부에서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만 건드리면 여기저기서 제보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보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것도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책성 인사가 나왔는데 예. 만약에 이게 문책성 인사였고 예. 뭔가 검찰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부장급이나 아니면 일선 검사들이 적어도 평검사 회의하자. 평검사 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프로스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는 평범한 어떤 기자들을 통해서 익명의 검찰 관계자의 의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불만 섞인 검찰의 내부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예.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검찰 내부 스스로도 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에 정리가 돼야지 정말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자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편지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안 시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저기 김남국 변호사 되게 중요한 말씀 예.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과연 검찰 내부의 정치 검찰을 과연 저기 배제시키는 과정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시그널을 줘서 권력에 줄 세우기 그렇죠. 위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병우 라인을 속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잘못된 검찰, 수사 그렇죠. 관행. 그렇죠. 그것들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에서 예. 배제했다. 이렇게 오늘- 나가야지. 예.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또 다른 형태의 줄서기를 만든다는 것이 무마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쭉 포인트가 좋다고 제가 막 칭찬하니까 좀 과하게 나가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2번 반복하셨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삼진 아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경수 교수님 말씀하고 우리 그 김남국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검찰 내부가 흔쾌히까지는 아니어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네, 지금 뭐 동의하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검찰 전체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개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으로서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 가는 하나의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치 검찰에 대한 속가내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까지 구속됐지만 오직 한 사람 우병우만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검찰의 봐주기 영장 청구가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병우 라인은 검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켜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절 검찰 정의는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의 안위와 자신들의 출세욕만 있었을 뿐입니다. 국정농단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한 뒤에는 이들이 사건과 수사를 왜곡시켰던 것도 그 원인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을 미리 알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검찰이 포진하고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수단이 된 검찰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대한민국 이 사태의 중심에는 정치검찰과 우병우 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 인사에 그치지 말고 이들이 행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자, 아유 멋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점식 그 대검 전 공안부장은 공교롭게도 예. 이렇게 우파나 보수 진영에서 그렇다면 환대를 받았느냐? 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아.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그 이를테면 보수 진영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예. 제대로 수용을 안 했다는 비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전현준 52세. 이분들이 20기면요. 정점식 이분도 그렇고 소년급제한 분들이 4학년 때 다 붙은 분들입니다. 19기는 3학년 때 붙은 거거든요. 서울대 8사학번들이 다 소년급제한 분들. 광우병 파동 PD 수첩 수사를 지시했네요. 결국 PD 수첩 PD들은 다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나요? 맞습니다. 다 다 무죄가 판결에서 다 됐습니다. 무죄가 됐죠. 예. 당시 이제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PD 수첩 예.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제 수사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 과정에서 임수빈 변호사가 임수빈 부장이었죠. 그 당시에 임수빈 부장사가 본인이 이걸 직접 수사를 하고 증거나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상층부에 이제 검찰 수뇌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의 어떤 중수부라든지 검찰총장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임수빈 변호사가 직을 던지고 예.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전현준 20기 우병우라인 땡큐 I'll do that 내가 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예. 하고 기소를 했던 분이 바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검찰에. 예. 자 계속하시죠. 자 검찰에 나오니까 벼랑한 그 쌈딱 본능이 드러나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전문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신문에 있는 걸 좀 몇 줄 봤을 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 답변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고도 또 많은 분들의 인사가 있었죠? 예? 예, 눈에 예. 띄는 인사가 이제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상범 전 그 창원지검장과 정수봉 전 대검정보기획관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도 그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그 네 사람이 즉각적인 어떤 사의 표명을 한 것과 약간 대조적으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항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검 검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고등검찰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이 고등검찰청, 그러니까 일산 뭐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의 고등검찰청은 국가 송무나 아니면 재정신청 사건 아니면 뭐 연구 정책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이 고등검찰청에서는 공판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송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사실상 고검장으로 가지 않고 고등검찰청의 뭐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나 검사로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검사의 생명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좌천성 인사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 되나요? 예. 예를 들었고 일선 검사장 예. 혹은 차장 이런 분들이 최전방에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실전 야전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저 후방에서 예비군 관리하고 있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라고 예. 했는데요.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말 그대로 그야말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노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이 법무연수원 아침에 손톱 깎고 저녁에 발톱 깎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냐고 하면은 검찰의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기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후배 기수가 먼저 부장이나 차장으로 승진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버티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그냥 이제 마지막 퇴직까지 있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예, 꽤 변호사로 개업을 해봐야 옛날처럼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공무원으로 있겠다라고 버티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 출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그 본인이 뭔가 이렇게 나가서 정관예우 대우 받지도 않고 그냥 여기 검찰로 마지막 퇴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버티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곳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옷을 검찰에서는 벗어라? 그렇죠. 아하. 옷을 벗어라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돈봉투 만찬, 그리고 인선. 이거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검찰 층에서. 그리고 이 보도를 딱 받은 당사자인가 아니면 뭐 그 다른 분이 언론에 잠깐 나왔는데 가짜뉴스 아니에요? 예. 예. 아무도 몰랐고요. 예. 심지어는 당사자들도 아마 언론 보고 알았던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오. 25분 전에 알았다. 예. 그리고 통상 이제 검찰 인사를 이렇게 검찰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보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전 또는 좀 급박하면 한 하루나 이틀 전에는 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요번 검찰 뺄 인사는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검찰 인사는 아주 극소수.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검 차장 정도만 알았지 않았을까. 동욱 차장. 예. 왜냐면 그분은 제청을 해야 되니까. 검찰청법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검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검사조 3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법무부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요. 임명한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도 반드시 검찰총장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 요 부분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검사총장도 안 계시고 법무장관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과연 차장이나 차관이 제청할 수 있느냐 예. 대통령한테. 아니, 황교안 직무대행은
대통령 기록물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지정 기록물로 30년 지정을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지금의 야당의 민주당에서는 다른 인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 한 명 비어 있을 때 인사하지 마라. 예. 더 권한대행 인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적도 있거든 사실상.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그래서 직접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청을 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죠. 쉽게 해서. 제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법리상으로는 이 검사의 인사인데 법에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만약에 그게 부당하고 법에 어긋났다면 당연히 이거는 항의하겠죠. 근데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차장이나 차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그건 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이번 인사를 하면서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한 처리 등을 그렇죠. 이유로 됐어요? 이유로 말했는데 근데 법무부 재밌어요, 인사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가 만사라 그러더니 만사가 인사가 되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정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명에 가까운 고위직 인사를 검사장급. 네,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를 단호하고 예.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그렇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윤곽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예. 연구위원으로 갔고,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사법연수원 19기, 20기, 그리고 또 서울대 법대 80년대 초 학번들이 84학번이요. 윤갑근 84학번. 84학번, 김진모 84학번. 김진모는, 이명박 시절에 2년 3개월 동안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 김종익 민간인 사찰 사건을 말하듯 신분입니다. 아하, 얼굴이 저렇게 생겼군요. 윤갑근, 대구고검장. 19기 중에 검사장으로 1위로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윤갑근은, 어떤 사건을 말아먹었죠? 우병우 사건. 예, 이석수 감찰관을 그렇습니다. 해체시키게 만든 우병우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전화통화 내역조차도 조사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와 전화통화한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사의 표명을 했네요. 둘 다 사의 표명. 또 누가 있죠? 네, 그 외에 이제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그리고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예. 또 이런 분들이 다 강등되거나 아니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점식 저분은 통합진보당. 예,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전직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행과 함께 예, 거기에 연구원으로 수도적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팀장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선거사범 기소할 때 친박 의원들은 전원 다 불기소한 화려한 전력의 정부나 검찰에서 인사를 할 때 과거 사건 처리가 부적정했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워딩 저도 만주 변호사로 인간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예,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사전에 놓은 일을 거쳤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는 이금노 차관이 있죠. 장관을 대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검은 봉욱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사에 권한을 확고하게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잘못된 처리라고 하는 것의 함의는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당신들 봤더니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검찰의 독립적 지위 때문에 그냥 사건을 조사한 걸 봐줄 수도 있겠지만 네. 곰곰이 살펴보고 다 살펴봤다 우리가. 근데 당신들 이거 정치검찰로서의 대표적인 잘못된 수사란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격 인사가 예. 더 명분을 가지려면 다음 인사가 이와 똑같은 방식의 어떤 부적정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일 잘하고 능력이 있으되 그동안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됐던 그야말로 물 먹고 있었던. 능력 있는 검찰을 다시 승진 배치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를 조금 더 낮추거나 축소하거나 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요. 지금 그 검찰차장으로 간 봉욱 그 대검 차장. 네네. 이분은 검사 임용시험에서 인관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임용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임관시험. 임관시험에서 1등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병우가 그렇게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병우 수석하고 전 수석하고 동기. 동기, 네, 19기.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학도, 동기 동창. 그렇습니다. 예. 서울대 법대 84건. 예. 그리고 이분은 광주분, 그렇습니다. 한 분은 또 TK 분이시고요. 영주분. 그래갖고 네네. 평상시에 봉욱 현 대검 차장에게 알 듯 모를 듯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이게 경쟁 의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